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출소 후 근황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영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히 13년 8개월 21일 동안 실업자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회에서 자신을 써줄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반려견들의 살값을 벌 방법조차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고영욱은 교활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일 텐데 무조건 터부시하는 세상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의 방송 발언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욱은 해당 발언을 공유하며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미성년자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2013년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은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시 그는 많이 반성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고영욱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신고로 폐쇄됐고 온라인 활동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번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형을 맞췄다면 생계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의 사회 복귀 호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반성보다 억울함을 앞세운 태도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고영욱의 하소연은 사회 복귀와 용서의 기준을 다시 묻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올린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약 7억 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글들은 2020년 병역 관련 논란 등과 관련한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2월 4일 이 소송에서 원고인 김호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김호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티팬들의 게시글과 댓글이 불법 행위에 이를 정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 표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송은 제기된 지 약 4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출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약 5만 4천 명의 영웅시대와 만났으며 정규 2집 수록곡인 원더풀 라이프로 화려하게 오프닝을 열었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등 히트곡과 즉석 신청곡 코너인 영웅 노래자랑으로 팬들과 호흡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가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팬들과 소속사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상에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대에 거래되는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 거래 사이트나 SNS에 티켓 양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부모님 효도 관광을 위해 VIP석 정가의 2배인 40만 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바로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 약 8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20대는 44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고척 스카이돔 등 주요 공연의 앞좌석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암표 시장이 과열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린 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러한 불법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제 취소 조치로 예매처 모니터링을 통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좌석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영구 제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거나 암표를 판매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식 팬클럽 제명 및 향후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현장 확인 강화를 위해 공연 당일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타인의 티켓으로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정부와 사법기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뿐만 아니라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세무조사 착수로 국세청은 최근 고액의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안표는 사는 사람이 없어야 사라진다며 개인 간의 직거래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티켓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수 임영웅 또한 팬들과의 만남이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그 꼬마 가수,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며 팬들의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요? 가수 정동원이 오는 2월 23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초등학생 때 미스터트롯으로 데뷔해 무대 위를 지켜온 트롯 신동이 어느새 군복을 입는 나이가 된 겁니다. 정동원은 입대를 앞두고 리메이크 미니 앨범 소풍집 볼륨2를 발표했고 그 안에 김광석의 명곡 이등병의 편지를 직접 다시 불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는 평범한 군가가 아니라 팬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들립니다. 온라인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벌써 입대라니 신기하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의젓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같은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렘, 뿌듯함, 그리고 놓아줘야 한다는 아쉬움까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번 앨범과 수많은 무대 영상들과 노래를 들으며 기다릴 테니 건강히 제대하고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가수 정동원의 입대를 응원했습니다. 가수 황영웅이 3년 만에 학교폭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강진 청자축제 무대 출연이 시민들의 민원으로 취소되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시 황영웅이 침묵했던 이유는 의혹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경연 무대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린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포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사이에 다툼이나 방황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중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생기부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이해심이 있으며 선생님께 이해 바르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자숙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지만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굳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명예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2023년 MBN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제2의 임영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폭로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과거 2016년 3월 친구 A씨한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A씨에게는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황영웅은 일진 출신임을 인정하며 제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어른이 돼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하며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과거 상해 전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과와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는 황영웅 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